공공재개발이 공공이 관여하는 정도의 사업이라고 보시게 되면 이 선도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이 완전히 주관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국토부가 오늘 3080 주택공급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했다고 합니다. 자, 엊그저께 그 공공재개발 2차 16곳을 지정 후보지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과는 약간 다른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이 공공이 어떤 조언을 할 수 있고, 공공이 좀 관여하는 정도의 사업이라고 보시게 되면 이 선도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이 완전히 주관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사대책에서 나왔었던 그런 사업 방식인데,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그 부분이 있죠. 이거를 과연 동의를 하겠느냐, 예, 소유권을 완전히 줬다가 다시 받는 형태를 누가 동의를 하겠는가라고 좀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는 지금 원하는 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1차로 서울 4개구 21곳을 선정했다고 하고 약 2만 5천 원 수준이고 판교 신도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341곳의 후보지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판교 신도시급이 또 공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상을 보게 되면은 거의 힘듭니다. 제가 그 정말 정부를 까기 위해서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부동산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개진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지금 방식이.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341권의 후보지 접수인데 이게 그 10%의 동의를 받아서 그 접수를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냥 지자체에서 우리 동네 개발 좀 해주세요도 후보지 접수가 됩니다. 그럼 우리 동네 개발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월등히 많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많은 곳이 후보지가 접수가 된 거예요. 자, 어떻게 쭉쭉쭉 해왔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자, 보시면 지자체 제한이 보시게 되면 요 정도고, 민간 제한이 7곳, 24곳, 13곳, 9곳 정도로 한 50곳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총 341곳 중에서 50곳 정도가 되는 거니까 약 15%가 민간 제한형이고 나머지 85%는 지자체가 제안한 겁니다. 지자체야 당연히 자기 동네 개발해달라고 지원하겠죠. 그래서 341곳이 와 엄청나게 많이 접수했구나가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 개발해주면 안 돼요 라고 이제 의뢰한 것이 대다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원해서 한 것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그것도 10% 동의만 받은 거기 때문에 나머지 동의를 어떻게 받느냐. 아무리 개발 안 해요, 개발 안 해요 하는 지역에서도 10명 중에 1명 설득해서 신청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341곳을 접수했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과연 앞으로 이것이 잘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와 초점을 맞추면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래저래 했다라고 하고, 금천, 도봉, 영등포, 은평 4개구 중에서 21곳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천구에 1곳, 도봉구에 7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9곳. 이게 잘 진행만 되면 총 2만 5천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세세하게 읽지 않겠습니다. 예, 그냥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국토부 보도자료 있으면은 상세하게 원문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도록 하세요. 뭐 잘 개발하겠다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여기서 개발이 되게 되면 거기 있는 조합원들, 거기 있는 소유주들이 얼마나 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높은 수익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평균 111%포인트가 용적률 상향이 됐고 구역별로 한 40% 정도가 증가를 했으며 토지도 수익도 개선이 돼서 토지 수익률도 평균 29.6%포인트가 향상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전에 10에서 30%포인트를 이득을 확보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었죠. 뭐 그것과 비슷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보시죠. 자, 이번에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서 세부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서 10% 동의권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 7월부터 예정지구 지정. 자, 그러면 지자체가 지금 신청을 해서 오케이 너희를 한번 개발해 보자라고 이번에 발표한 것들 중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를 받으면 7월 달에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고 예정지구로 지정된 다음에 또다시 주민들 뭐 설명회 한 다음에 등등 해서 3분의 2, 67% 정도의
동의를 걷게 되면 그때 진행하는 건데 10%까지는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모르는 분도 많으니까 개발되면 좋은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 내용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3분의 2 동의를 과연 얻을 수 있겠는가? 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다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지금 정부의 계획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수로밖에 공급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특이한 거는 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지금 좀 급한 모습인데 금년 중에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자,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30%포인트 증가. 보통 얼마였습니까? 10에서 30% 보장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러프하죠? 그러면 10에서 30%면 여러분들 초점을 30%에 맞추지 말고 10%에 맞춰야 됩니다. 10%만 보장해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10에서 30% 보장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30%인가 이러다가 10%만 보장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는 금년 중에 주민 동의를 받아서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은 그냥 30%포인트로 확정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수익률을 추가적으로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은 정부의 어떤 그 바람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그 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과연 이 최고 수익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30%포인트자 10%포인트 요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에 대비한 거냐면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30%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소유주들은 선택을 해야 되죠. 민영 재개발로 갈 것인가, 인센티브를 좀 받고 임대 좀 많이 넣더라도 공공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거는 공공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민영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우리가 30% 수익을 더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수익을 더 줄게. 근데 과연 이 30%라는 걸 어떻게 책정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민영에서 개발했을 때의 수익이 고정된 상수라면은 이게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민영으로 개발했을 때 한 10억 정도 수익을 달성할 것 같은데 야 우리 13억 주는 거야 라고 말이 되죠. 근데 민영으로 개발할지 공공으로 개발할지 하나만 개발하는 거지 둘 다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공공으로 개발한다 그러면은 민영으로 개발했을 때의 수익률은 그냥 단순히 시뮬레이션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해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공공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30% 우리 대신 수익 더 주세요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산해보니 민영으로 했을 때 한 10억 정도 수익이 남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13억을 보장해줘라라고 주장했겠죠. A구역의 소유주들은. 근데 정부는 야 무슨 소리냐 우리가 민영으로 했던 걸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5억 수익 나오더라. 5억 수익 나오니까 우린 30% 더해줘서 6억 5천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원래는 10억을 벌 수 있었던 민영 대신에 공공이 30%를 더 보장 혼잡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6억 5천밖에 못 받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영으로 개발했을 때의 수익이 상수가 아니라 변수기 때문에. 이건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의 제가 볼 때는 100이면 100, 정부가 시뮬레이션 하는 것과 이 소유주들이 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30%라는 최대 수익률 추가 보장이라는 이 문구가 약간 좀 공허하게 들립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예. 과연 이거를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일지 한번 지켜보면 되겠죠. 그리고 예정지구 지정시 특이거래 조사하고 국세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의뢰하고 이제 LH로 뒤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들어가는 얘기가 되겠고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 같은 것들은 이게 뭐 저는 예전 같으면은 뭐가 발표됐을 때 신도시 같은 것도 그렇고 발표됐을 때 제가 지도 하나하나 보게 되면서 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생기고 나면은 그때 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정작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뭐 들어가서 위치가 어딘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용도 나와 있고 조감들은 굉장히 멋있죠.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좋을 텐데 이런 거에 이제 시각적으로 약하신 분은 이제 혹하게 되는 거니까 항상 조감들은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공공재개발이 아니라 이런 공공 주도 정비 사업,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 얼마나 잘 될지가 이제 관건인데 이사 대책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LH 사태가 터지지 않았었는데 그때도 너무 이거는 좀
사실감이 떨어진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LH가 터지게 되면서 감정적으로도 사람들이 공공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겨버렸고, 또한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야당 쪽에서 될 확률이, 현재 어떤 설문조사를 봤을 때는 야당 후보가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간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제 공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떨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어떤 악조건을 뚫고 과연 이런 것이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